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이제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제가 그냥 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 언제든 이제 이런 관련 동영상에 있는 경고문인데 언제든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뭐냐면 배당금에 있는 세금을 어떻게 줄이느냐 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당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15.4% 원천징수가 됩니다. 즉 내가 10,000원 어떤 주식을 사서 배당을 만 원 받으면 그에 대해서 15.4% 즉 1,540원 원천징수당해서 일단 세금부터 제하고 떼이고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대략 1년에 한 10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하면 15만 4천 원 세금으로 떼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있던 제도예요. 소액부징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1,000원 이하의 세금은 원천 징수하지 않는다. 네. 근데 이게 별로 큰 의미가 없었죠. 보통 세금 내가 조금 돈이 생기고 하게 되면 보통 세금을 냈을 때 1,000원 이하 그렇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소액부징수 제도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월배당 ETF가 나오면서 조금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월로 나오기 때문에 매월 나오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받았던 걸 12,000원이라고 간단하게 계산할게요. 12,000원을 받았던 거를 1년에 한 번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1,000원씩 매월 받게 되면 원천징수를 그러니까 세금이 워낙 소액이라서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나온 거죠. 월배당 ETF에 소액부징수를 적용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바로 이 스프레드시트고요. 요거는 이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월배당 ETF에 관련된 컨텐츠가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도 이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저 나름대로 뽑아가지고 배당률 순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충 보면 이제 종목명이 있고 그 다음 배당률, 그 다음 주당 가격은 구글 파이낸스에서 했고요. 세금 최소값이 아니고 최대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하여튼 세금 기준이 1,000원. 그리고 월 배당 월에 배당을 최대로 항상 똑같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 배당으로 해서 세율 15.4%로 얼마를 보유하면 내가 세금을 내지 않는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이 종목의 경우에는 64개를 보유하게 되면 월 최대 배당이 6,464원이 되고 그럼으로써 월 배당세를 금을 995원을 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산수식입니다. 이 산수식을 다 적용을 해서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제 그 최대 보유 수량이 나오니까 얼마만큼 하는 필요 금액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필요 금액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 여부를 이제 결정하는 란을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까지만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서머라이제이션을 이제 합산을 하도록 만들어 놨더니 앞에 그 배당 수익률이 높은 탑 20개 정도일 거예요. 20개 정도만 했더니 그게 대충 2,200만 원, 대충 2,300만 원 정도를 투자를 하면 배당 수익률 5.53%로 1년에 120만 원
126만 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뭐 확정적인 게 아니고요. 대충 계산을 산수를 하게 되면요. 이것이 이제 하면 최대 월 배당은 12만 9천 원이고, 사실 이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값을 12로 나는 이제 10만 원, 10만 5천 원 정도, 월 10만 5천 원 정도가 계속해서 들어온다라는 거죠. 모두 세금 떼이지 않고요. 이 포트폴리오로 이제 해놓게 되면 2,300만 원을 이 정도로 굴리게 되면 세금 없이 126만 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활용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2천만 원보다 또 똑같이 그대로를 증권사 하나 그를 더 계좌를 터서 거기다 또 하게 되면 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표를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이걸 갖다가 전부 여기서 다 투자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되면 6,200만 원 투자를 하시면 3.23%로 연 20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표를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설명으로 와서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설명 잘 들었어. 네 말을 좋은 아이디어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당이나 해외 ETF, 국내상장 해외 ETF는 연금저축이나 ISA에서 하라고 보통 유튜브에서 말하잖아 라고 물어보실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연금저축은 분리과세이긴 하나 5.5%의 저율과세입니다. 나중에 연금은 이제 세금을 5.5%로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저축은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목적 자체가 다르죠. 연금은 노후 준비용입니다. 그리고 ISA는 역시 분리과세이고요. 하지만 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이게 200만 원까지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지, 이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요 9.9% 과세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액부징수는 비분리과세, 그러니까 분리과세가 아닌, 혜택을 주는 분리과세가 아닌 비분리과세, 그러니까 일반 과세에서 별도의 혜택이라는 측면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이 정도까지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1000만 원 정도까지는 내가 배당을 받아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떼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금저축이나 ISA가 기본적으로 추천되지만 본인이 그냥 지금 당장 내가 이렇게 배당을 받아서 이렇게 쓰고 싶어 하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SA를 쓰지 않으셔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역시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 방법을 했을 때 주의사항은, 자, 배당이 일정하지 않거나 배당 성장이 있는 경우에요. 배당이 일정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이거 보면요, 배당이 10%, 40, 48, 45, 10, 8 이렇게 출렁출렁해요. 네. 저는 계산할 때 계산의 편의성을 해서 가장 큰 값으로 이거를 정해서 계산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요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른바 한국판 SCHD라고 불리우는 배당 다우존스, 이게 최근에 워낙 인기가 있어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 전제가 뭐냐면 SCHD의 경우에 배당 성장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월 배당이 많아져서 세금이 1,0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 세금이 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세금만 고려한다면 한두 개씩 팔아줘야겠죠.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관리라는 게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좀 귀찮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더 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인데, 이게 용어에서 정확한 설명은 아니라서 조금 그냥 퉁치듯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 국내 상장 해외 ETF, 아까 말씀드린 한국판 SCHD라고 불리우는
뭐 에이스 미국 배당 준수, 타이거 미국 배당 준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차익에 대해서 많이 팔아가지고 내가 차익을 거두잖아요. 그럼 배당금과 동일하게 처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월배당 ETF를 어떻게 잘 돌려가지고 뭐 한 1,000만 원, 한 900 얼마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데 그 배당으로 다 계산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국내 상장 해외 ETF는 차익을 가지고도 다 배당금으로 다 일괄 처리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배당일 980만 원 받았다고 1,000만 원 안 넘었다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 차익이 커가지고 배당을 그 전체가 1,000만 원이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람 따라 다르지만 검보색 커트라인이 있잖아요. 100만 원짜리 커트라인, 1,000만 원짜리 커트라인, 2,000만 원짜리 커트라인 이걸 잘못하면 넘어서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배당 차익에 아니 매도 차익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귀찮은 부분이 다른 연금저축이나 IS에 대해서 굉장히 귀찮은 부분 거기다가 무려 20개 이상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귀찮아야 되고 거기다가 원금 손실에 그 관련해서는 이 종목의 특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이 특성을 아실 수도 있는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아주 이거를 적극 권장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뭐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한번 쓰실 수 있도록 요 워크시트 공유해서 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 하나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